맹지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맹지는 상당히 싸게 살 수 있거든요. 물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기준점은 금액하고도 많이 같이 연동됩니다. 안녕하세요. 경매이신 양성영 국장입니다. 그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곳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. 그 인정이 되면 입찰을 들어가서 그러면 맹지가 아닙니다.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가 확보가 되면 뒷땅을 개발할 적에도 건축행위 하려면 기본적으로 2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거를 주의토지 통행권을 그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그 땅이 확보되어지면 뒷땅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거든요. 그럼 이런 땅을 명지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. 그건 명지 범죄에서 벗어나는 거고. 정상적인 땅하고 쉽게 말해서 자류형 토지 혹은 뭐 골목 안에 있는 토지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이 성립이 되지 않고 혹은 다니는 길이 정말로 없을 때에 조그마한 뭐 좁길 2m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땅일 때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맹지입니다. 그럴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형태로 모양새를 취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하기가 수월한 방법입니다. 그 외의 방법들이 뭐 두세 가지 상당히 좀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성공할 가능성들이 좀 희박한 정말 전문가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지. 근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 땅을 사실은 내가 뒷집에 뒷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에 접한 땅 소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. 내가 뒷땅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도로를 좀 통할 수 있는 그만큼의 도로, 앞땅을 다 팔라가 아니고 내가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요 정도 땅을 좀 팔 수 없냐. 물론 앞집에서 앞에 땅 소유자가 그 도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땅이어야 됩니다. 전제는. 이게 주택이 뭐 들어가서 그런 공간이 나오지가 않는다. 그러면 애시당초 안 되는 거고. 그냥 뭐 그런 공간 도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혹은 매매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땅이어야 되는 거지. 그러면 앞 사람을 찾아가서 음료수나 뭐나 들고 찾아가서 뭐 한 차례 안 되면 두 차례, 세 차례. 사람들이 또 여러 번 자주 방문하다 보면 자기도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에이, 뭐 안에 쓸데없는 짓 왜 해? 뭐 괜히 골치 아파 이럴 수 있는데 또 두 번, 세 번 가서 부탁을 하면 사람 마음들이 조금 움직이거든. 고민하게 돼 있고. 그리고 금액도 실제로 내가 필요한 땅이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맹지인 상태에서는 건물 땅 가격이 형편없습니다. 근데 도로가 나른 순간 내 땅의 가치도 충분히 올라갑니다. 이 충분하게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도로 있는 면적 대비해서 내 땅의 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도로를 조금 높은 금액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. 사람들은 그 자기 땅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금액보다 이 정도 금액 본인이 금액이 상당히 좋은데 생각할 정도의 금액을 툭 던지면 고민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그 정도 땅은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내 큰 땅에 요 정도 땅 줘도 크게 지장이 없고 그리고 달라는 땅들이 보통 내 땅의 끝자락입니다. 끝자락이니까 뭐 그 정도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죠. 맹지를 매입하는 입찰을 들어가거나 매입하는 그 케이스하고 앞에 도로에 접한 땅 말고 뒤에 땅 그 자류형 토지 이 토지 매입하는 거하고 맥락이 조금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방법들이 있습니다.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전문가들만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절대로 가르쳐 줄 리도 없고 제가 안다 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수월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인데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마음을 흔들면 됩니다. 맹지도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맹지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맹지는 상당히 싸게 살 수 있거든요. 그 물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기준점은 이게 금액하고도 많이 같이 연동됩니다.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냥 평이한 맛이에요. 그냥 먹을만 하네. 이 정도 맛인데 이게 만약에 금액이 엄청나게 싸다면 와, 이 금액에 이 맛이 진짜 좋네.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. 이게 만약에 비싼 가격의 음식이면
이 돈 줬는데 이 맛이 왜 이래? 이렇게 될 똑같은 맛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금액이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이 맛이 나온다면 오 금액 대비해서 이 맛 오 진짜 맛있네. 맛이 갑자기 두 가지 경우가 금액에 따라서 맛이 끝내주네. 아 형편없네.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똑같은 상황이죠. 그러니까 맹지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싸게 사는 땅은 좋은 땅이 맞습니다. 근데 그 땅이 진짜 엄한데 전혀 사람들 개발 가능성도 없고 이상한 데 있는 맹지는 하시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땅도 개발지에 포함되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고 내가 도로만 내주면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하는 그런 땅이면 누구나 가서 보면 느껴집니다. 현장에 차서 방문해서 주변을 돌다 보면 그 느낌이 옵니다. 그리고 거기 이 땅을 잘 아는 사람들, 뭐 이장이나 뭐 가게 주인들, 그리고 뭐 이제 바깥에서 얘기할 만한 사람들, 혹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, 그 동네 토박이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땅이 이 동네가 그 부근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거를 파악해서 그 맹지인 땅을 혹은 뒤에 있는 그 자료형 토지를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면 됩니다. 자료형 토지는 이미 그 보통 주택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2천만 원짜리 땅을 1,5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1,500에 매입하고 앞땅은 3천만 원짜리 땅을 3,500에 매입하면 앞땅에서는 평당 500만 원 손해, 뒷땅에서는 평당 1,500만 원 이득,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결국 평균은 평당 1,000만 원의 이득을 취하는,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걸 가지고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도 됩니다.